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가운데 갑자기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과 뉴스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미국 독감으로 물타기 하는 거요. 양심 없는 여론 조작 세력들 대깨문들이 요즘 돌아가는 판이 지들한테 자꾸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국제적인 전염병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이 반중 여론으로 흘러간다 싶으니까 난데없이 생뚱맞은 미국 독감을 꺼내들고 나와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이러는 거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중 여론을 누그러뜨리려고 난데없는 미국 독감으로 물타기를 하는 개수작이죠. 불과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직접 자기들 입으로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한 폐렴 쓰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근히 방송사들 압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반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모든 언론과 국가들에서도 우한 바이러스 혹은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식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절대로 특별한 명칭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혐오감을 담아서 부르는 바이러스도 아니라 팩트라는 거죠, 명칭이. 자,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 폐렴 보고는 그 지역명이 담겨있는 우한 폐렴이라는 말조차 못쓰게 하는 인간들이 이상하게도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인 A형, B형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고는 국가 명칭을 담아가지고 일부러 미국 독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개같은 상황, 웃긴 촌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살 넘은 성인이 이런 물타기 저질 여론 선동에 놀아나면 그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하찮은 선전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여론 흐리기, 관심 딴 데로 돌리기 아닙니까?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우리가 미국인입니까? 지금 우리 집에 옆집 불이 옮겨 붙어 와가지고 내 집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난데없이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이야기를 왜 이 타이밍에 떠드냐고요. 선동을 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좀 잘해보라는 거야. 수준 높게 대깨문들아. 좀 하더라도 선동을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질 선동 수준이 너무 빤하게 보여가지고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입국 금지, 여행 금지, 격리 조치를 시키면서 난리치고 있지 미국 독감으로 난리치고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깔끔하게 팩트 이해가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의학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미루어 짐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자, 대깨문들이 대놓고 여론 흐리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맘카페, 여초 커뮤니티 같은 곳들부터 집중적으로 여론 공작하고 물타기 전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속으로는 여성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행동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양심이 없고 앞에서만 국민들을 섬긴다느니 이빠른 소리를 할 뿐 뒤에서는 실제로 국민들을 만만한 멍멍이 꿀꿀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뒷공작들을 펼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조차 못하는 짓을 저쪽 인간들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 독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이러스의 일종을 말하는 거예요. A형, B형 독감 바이러스랑 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라는 거죠.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양한 독감 그리고 폐렴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수천 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폐렴과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을 넘어갑니다. 이거는 의학 보건 계열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호들갑을 떨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리거든. 갈 때 돼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 이미 갈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면역력이 저하된 그런 노약자들이 면역력이 저하가 된 상황에서 이런 독감에 의한 합병증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거고, 또 혹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조차 충분히 하기 힘들어가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든지 인간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약화가 되죠. 또 혹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겨울마다 사망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그게 당연한 사례다 보니까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는 건 예방접종도 가능하고 치료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해마다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1만에서 6만 명씩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한 폐렴처럼 치료제도 없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한번 잘못 걸리면 훅 가버리는 이런 특수 질병과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의학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까? 상식과 이성이 필요한 문제라니까요. 미국 관광객 입국을 가로막는 나라, 미국 물러가라고 하는 나라들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겨울철에 이런 사망 통계가 나오는 것은 갖가지 합병증 사망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한 수치인 거고, 원래부터 독감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 이제 포함을 넓게 시킨 수치인 겁니다. 원래부터 폐 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중증의 질환을 이미 겪고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겨울철 환절기가 다가와가지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체력과 면역력이 더 떨어졌던 차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잘 살겠습니까? 미국에도 불법 체류자가 있고 외노자들이 많습니다. 불결한 거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극빈층이라든지 혹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면역력과 체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절로 컴퓨터 전원 차단되듯이 그렇게 퓨즈 나가듯이 죽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다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같았으면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넘어갈 만한 수만 가지 바이러스와 기타 잡병에도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또 미국 사회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미신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종 구성도 다양하고 불법 체류자라든지 외노자라든지 소수민족들도 많이 살기 때문이죠. 병원의 예방접종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현대적인 의학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면역력까지 약하다가 보면은 다양한 이유로 삶의 그런 수준, 먹고 사는 수준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타 다양한 이유로 면역력까지 약화되어 있다면 겨울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나 둘씩 가게 되는 겁니다. 3억 5천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인구 중에서 극히 일부가 말이죠. 우한 폐렴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병인데 이거를 해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찾아오는 일반 A형, B형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비교하면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대중적인 여론 물타기를 한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이게 두 개 A형, B형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우한 폐렴을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럼 세계 각국 정부들, 호들갑을 떠는 세계 각국 정부들은 바보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가증스럽게도 상대적으로 선동에 취약한 여초 커뮤니티와 맘카페 위주로 여론전 실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로 자기들도 잘 모르고 순수하게 잘 몰라서 그런 글을 올린 일반인 회원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서글프죠? 그런 사람들의 순진함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 인간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면 지금 자기의 행동이 10년 전 광우병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을 해볼 일이고, 반면에 다분한 의도성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글을 올린 인간들이 있다면 이 인간들은 진짜로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드루킹이든 대깨문이든 댓글 알바들이든 간에 뒤에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자금을 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주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맘카페 같은 데부터 여론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뻔히 이거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다는 거죠. 그게 다 국민들을 굉장히 만만한 정치적 도구로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뻔뻔한 행동들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식 수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요. 저런 것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나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입 바른 소리하고 고개 조아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다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니까요. 앞에서는 국민 거려도 뒤돌아서면 저렇게 더러운 뒷공작을 펼치고 댓글 알바를 풀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는 저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입만 열면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정작 뒤에서는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국민 개개인 다수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관점에서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바라보고 가능성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돌려 세워보려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과 대중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애써 믿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이상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이름 없이 헌신해오는 네티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광우병 선동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때 당시에 바른 말을 하던 사람들 참으로 참 우리 조선사회에서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저때 당시에 바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저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생한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때 당시에 성난 군중 심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를 현명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용기 있게 할 말을 했던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했을까요? 같이 촛불 들고 춤추면 다들 나를 좋아해 줄 텐데 왜 굳이 그 군중 심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걸까요? 반대에 부딪힐 거 뻔히 알면서, 말꼬리 붙잡히기 좋다는 거 뻔히 알면서, 대화와 이성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굳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냥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선동과 날조가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친구가, 우리 이웃이, 다수의 대중들이 어리석은 길로 절벽 끝을 향해 가지고 순간적인 군중 심리의 충동을 못 이기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면서 돌진을 해버리잖아요. 절벽 끝으로.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그 앞을 가로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은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대, 연고대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도 군중심리가 잘못된 폭거로 돌아섰을 때 그 앞에서 바른 말을 들려주기는커녕 그 여론에 함께 편승하면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과 출세 따위를 생각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대, 연고대 교수라고 해도 절대로 지식인이 아니고 일개 간신배, 협잡꾼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에 겨우 20살이 넘은 갓 지방대 학생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중졸 고졸의 소시민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홀로 꼿꼿이 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잘못된 여론을 향해서 소신 있는 질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인재이고 지식인인 겁니다. 그런 믿음, 오만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남에게 주입받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본 뒤에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내 생각, 살아있는 내 생각, 선정과 선동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내 생각이 가능한 사람, 그게 바로 진짜 현대사회 민주시민이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민주시민인지 아니면 좀비인지. 합리적인 사고,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국민들을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격론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성역 없이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기 말을 군중들, 이웃들 앞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단 광우병뿐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지난 최근 약 10년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거대한 대국민적인 정치적인 사기극 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유튜브가 말만 하면 노란딱지를 매기죠. 대한민국 근현대사 지난 10년간의 정치사는요, 좌파들에 의한 수많은 거짓과 선동 날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온갖 음모론과 진짜 심각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왔고 아직까지도 그 사기극을 정말로 진실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성난 군중심리 앞에서 굳이 팩트와 이성을 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서 고생을 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개인이 집단에 반해서 바른 목소리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거, 민주주의 의식이 너무나도 미성숙한 사회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악습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시대가 흐르면 우리도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파 유튜버들을 공격할 때 인물이 어떻네, 뭐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겼네, 청년 유튜버들 누구를 보니까 학벌과 스펙이 변변찮네,
스펙이 어떻네, 학벌이 어떻네, 이런 걸로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공격해대는 그 나쁜 비난 여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들인지 깨닫지 못한 괴물들이죠. 입만 열면 만인이 평등하고 계급과 재벌과 기득권이 잘못됐다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만만한 소수의 소시민들을 깔아뭉갤 때는 계급주의적인 관점,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그 소름 돋는 단면과 이중성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왜냐?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우리가 진짜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결정을 굉장히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그런 소름 돋는 단면과 이중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